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늘이 날아갈 것 같은 상쾌함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만 명? 10만 명?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콧대를 누르는 커다란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요일 아침은 어떨까요? 대학교 1학년 시절 월요일 교실 수업을 듣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아침 6시 반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종점역에서 탑승하여 학교까지 앉아서 갈 수 있었는데 정거장을 몇 개 지나지도 않아서 지하철은 거의 꽉 찼고 숨막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정말 사람들이 많아서 숨막히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침울한 분위기가 사람들이 내쉬는 암울한 한숨이 분위기를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제 어깨를 치는 옆자리 분이 저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괜스레 제가 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최소 과장이나 차장급의 인사일 것 같은 후배 직원들에게 애템 한번 자연스럽게 할 것 같은 어른이 출근 시간에 그러고 있으니 참 회사의 승진과 인사가 뭐라고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대학 생활하면서 인턴으로 잠시 몸을 담았던 회사의 임원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온화하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분들이었지만 막상 회사에서 마주치니 어둡고 침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얼굴이 회사의 미래라면 이 회사는 당장 때려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얼굴이었지요. 억대 연봉을 받는 사회적 명예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불행하고 피곤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돈을 잘 버는 명예로운 인물들이 전부 불행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답을 이야기해버렸네요. 현대인들의 삶에는 자긍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운명과 현실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없고 삶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으며 방황하는 유령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약 180년 전에 태어난 독일 출신의 한 철학자는 삶에 대한 신념과 사랑을 잃어버린 미래 사람들의 모습을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을 사랑해라. 너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을 통해서 더욱 강해져라 라고 소리쳤던 기존의 철학 사상을 전부 깨부순 망치의 철학자로 불리던 니체. 니체의 과감한 철학적 사유는 여전히 현대인들의 관념을 부수는 망치이자 해답이라고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의 제목으로 알고 있는 아모르 파티는 사실 니체의 운명관을 나타내는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참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거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세상 탓밖에 없는데 운명을 사랑할 여유가 어디 있을까요? 니체가 한 다른 말을 생각해 봅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듯한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정답이 존재하는 시대는 저물었다일 것입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가 바로 니체가 이야기한 신이 죽은 정답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체는 살아생전에 승리자가 가져야 하는 겸손함 혹은 위대한 자가 가져야 하는 도덕심과 윤리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을 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하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범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정말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 기존의 규범과 질서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답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정답 없는 세상 속에서 내 운명을 사랑하게 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당당하고 자신있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통제력을 가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통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나에게 쉽게 명령할 수 없는 위치에 선다는 것입니다. 조언은 받아들이되 내가 결정한 일을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통제력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이런 일을 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임원이어도 결국에는 회사라는 거대한 집단에 통제력을 맡긴 채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살면서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아마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니체는 모든 인간은 초인, 즉 슈퍼맨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능력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는 통제력 있는 일이란 거금을 들여 시작하는 사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 정말 적게나마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작은 취미성 소일거리도 해당됩니다. 제 경험을 간단히 말하자면 대학생 시절 학교 축제의 한 주점의 점장을 맡아서 가게의 사장처럼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팔지, 가게는 어떻게 꾸밀지, 홍보는 어떻게 할지, 운영 매뉴얼은 어떻게 할지를 전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한 다음 마음 많은 후배들과 함께 이틀 동안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큰 수익이 나지는 않았지만 계획대로 준비한 재료를 모두 소진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에 정말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후배들과 함께 근사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수익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상상한 것이 그대로 현실에 옮겨져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장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직장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대학 후배는 손재주가 워낙 좋아 직장을 다니면서도 천과 가죽으로 수제 가방을 만드는데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곳에서 소소하게 제품을 팔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가방에 관심을 가져주고 좋아해주는 게 소소한 수익보다 훨씬 큰 재미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중요성과 통제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 말입니다. 영어를 좋아하면 무조건 영어 교사를 해야 하고 운동을 좋아하면 무조건 스포츠계로 나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리라 장담합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